어떤 인재로 키워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이슨 선생님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 제이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앞에서 계속 아주 어려운 거 하다 보면 이 심플한 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예전에 제가 전공을 전자공학과 들어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가족 모임 자리에서 야 일로 와서 여기 TV 좀 고쳐봐 그러시더라고요. 컴퓨터 좀 고쳐봐. 그거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빵빵하신 그 학력들이 소개돼서 서울대 좀 그런데 좋거든요. 네. 제가 여기는 이제 그 드린 게 자료에서 이거를 그 포커스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 컴퓨터 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사실은 코딩을 혼자 혼자 시작했어요. 공부를 한 게 12살 때부터 혼자서 했어요. 재밌었거든요. 학교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학교 끝나고 옛날에 저는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 주말마다 잡지가 하나가 나와요. 잡지에다가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난 이렇게 코드를 썼다 자랑하는 거죠. 가져와서 이제 해보면은 그걸 그대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12살인데 뭘 바래요. 근데 그걸 타입을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걸 바꿔보고 이런 거 꼬물꼬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 수준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이 연도를 말씀드린 나이를 아시잖아요. 바로 뭐 상관없으려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대충 애플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인데 저는 이제 영국이니까 그때는 애플이 수입이 안 됐어요. 영국에. 그래서 BBC라는 방송국 아시죠? BBC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BBC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온 컴퓨터 사주셔가지고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혼자 학생들이 이걸 할 사람은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애들이 이걸 공부하는 건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전자공학과를 가는데 이게 과목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물성 반도체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삼성 쪽이랑 많이 연계를 해요. 그리고 저는 좀 소수파였죠.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랑 컴파일러 티어리 그리고 인공지능도 4학년 때 너무나 기대하면서 들은 과목이었는데 되게 실망했어요. 인공지능은 선생님 맨 처음에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하면 안 돼. 그때가 또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90년대거든요. 90년대는 인공지능의 사양길, 이거는 이제 죽은 공부다라고 얘기할 때예요. 컴퓨터가 안 따라줘가지고 무지막지한 매트릭스 계산을 못 해줄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희망이 없어라고 했죠. 웬걸 2010년 되기도 전에 이제 컴퓨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그런 계산들이 가능하게 되니까 이제 확 탄력을 받게 된 거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사실은 전에도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빨리. 제가 이제 그리고 전공 뭐 이런 거 경험 플러스에서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쭉 애들 가르쳤어요. 저는 중간에 뭐 공부하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애들 가르쳤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얘네들이 왜 모르고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인드를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르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놈들의 죄송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금 돌아가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였죠? 중요한 게 AI 뭐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전공자들이 컴퓨터 쪽으로 몰리는 거는 당연해요. 가장 인기가 있었고 요즘은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그런데 전공이 상관이 없는 인문학이라든지 어떤 아트, 뭐 뮤직, 뭐 심지어는 체육 관련해서도 인공지능이 비집고 들어갈 부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자기 과목에서 활용을 하고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이제 많이 초빙을 하고 인공지능 쪽을 여기에 접목시켜 줄 만한 인력들을 찾다 보니까 학생들을 찾을 때도 그런 시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할 때 그런 인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요구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아트 스튜던트다 그러면은 아트 스튜던트면은 나는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좋은 예술적 작품을 만들었냐 중요하죠.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이 학교에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워크를 가지고 올 사람들은 널려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를 때 뭐가 보일까요? 얘는 특이하게도 아트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그 결과를 아트에다 써봤네. 이건 제가 사실은 아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시면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지성인의 기본 소양이 돼버렸어요. 마치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니요. 다른 데 보게 해야지. 뭐냐면 우리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갑자기 나이에 픽스게이트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컴퓨터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컴퓨터 몰라. 젊은 애들이 좀 해봐. 이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believe it or not 그때도 있었어요. 인터넷이 오니까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런 인터넷과 컴퓨터와 비슷한 비중을 가진 게 이제 AI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제가 이제 뭐 introductory text 같은 걸 쓸 때 컴퓨터란 말을 쓰니까 이게 너무 부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컴퓨터 대신에 AI라는 말을 딱 넣으니까 너무나 잘 문맥이 연결되더라고요. 이제는 컴퓨터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너는 AI 못 쓰니? 컴퓨터 못 쓰니가 아니죠. 너의 AI는 어떤 걸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였냐면은 알고리즘이 띵킹. 그렇죠. 네. 근데 AI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구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시면은 뭐 내가 망치가 손에 있다. 그럼 이 도구가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포커스한 사람들 없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하죠. 나는 이 망치를 가지고 얼마나 잘 못을 박을 수 있어. 비유가 좀 정확하네요. 잠깐만 외워도 될까요? 네. 자, 어머님들 영화 보시죠? 어벤져스 보시나요? 왜 Thor 나오고 Thor 건장하고 좀 잘생겼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던데 모른 척 하실 때도 있고. Thor가 그 영화 스토리상 가지고 다니는 망치가 뭐죠? 망치 얘기를 했으니까 Mjolnir, 그죠? 신화에 나오는 실제로 있는 이름이에요. 뭐 실제로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Mjolnir가 망가졌을 때 Thor가 굉장히 상심하죠. 그래서 힘들고 이제 외도를 잠깐 하게 되는데 그때 Thor의 아빠, 역시 이럴 때는 부모만 한 게 없다니까요. 아빠인 오딘. 또는 오딘 선이죠. 오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인데 오딘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영화 보셨잖아요. 실망하지 마라. What are you god of? Are you god of 비슷해요. 맞아요. Are you the god of hamme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망치신이냐? 이게 아니잖아. 망치는 Thor의 힘을 끌어내서 채널링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해머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는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너는 속에 뭐가 있냐, 라이닝이 있냐, 썬더가 있냐,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능력, 내가 이런 AI라는 도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let's face it, AI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긴 해요. 하지만 AI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얘가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다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 제시는 인간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프레이징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 핵심이 algorithmic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이거를 foster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학생을 이제 좋아한다. 학교들이. 네, 학교에서. 그렇죠. 교수들을 엄청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다 이 블렌디드하게 휴먼하고 AI가 같이 테크놀로지가 같이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컴사 클래스로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된다고 얘기하고 싶죠. 네. 저도 다 가르치는 과목이기도 하고 참 좋은 과목이기도 해요.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과목들 APCSA에서 쓰는 Java 30년 된 언어예요.
APCSP가 이 APCSA가 실패라는 것은 흥행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A 만들어 놓고 좀 더 어려운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그랬는데 A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애들이 A도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멈췄고 점점 쉬워지면서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프린시플이 나왔어요. 프린시플도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설명이 많아지는 그런 코딩 자체라기보다는 설명을 위주로 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은 더 후진한 거죠. 자,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 요 과목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너무 깊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얘네들이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APCSA랑 Principles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점 맞아서 뭐 만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가지고 비슷한 과목을 들으면은 이 미천 2달이면 털립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를 말할 때 3달이면 털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새. 이제 2달도 안 되고 그 옆에 그 무수히 많은 중국인들, 인도 사람들 걔네들은 도대체 뭘 먹고 공부하면 이렇게 미리미리 많이 해온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나게 경쟁심을 느껴요. 이제 이거 하시다 보면은 옆에서 왜 컴사반을 듣는데 그 중에 반이 중국인이고 나머지가 인도인이다. 들으면 안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되게 잘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는 컴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믹 띵킹 그러니까 테크놀로지하고 이 학생이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거를 커버가 안 된다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택도 없고요. 솔루션이 뭔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에 전에 넘어가지고 그렇게 APCSA랑 APCSP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란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알고리즘을 문제 해결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거 다음에 요거 거대한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세부 컴포넌트로 나눠서 하나하나 해결해서 큰 거를 해결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쳐요. 실제로 그것도 소용이 있고 근데 문제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뭐 하세월 1년 2년 걸려서 답을 내기만 하면 답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얼마나 바쁜데요. 대학원에 가서도 그렇고 교수님이 숙제 내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타임 컨스트레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전혀 어드레스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게 있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사코는 문제풀이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되게 재밌어요. 마치 게임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어머님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놈의 게임 때문에 내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게임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가 풀고 나서 한참 뒤에 채점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가 자반을 내 가지고 제시를 해요. 그럼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풀려. 근데 2개밖에 못 맞췄어. 10개 중. 이거 보시면은 초록색 칸이 있죠. 이 칸이 10칸이 다 맞춰야지 완벽하게 솔루션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한두 칸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인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 파악을 해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만들었어. 그럼 한 7칸 정도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다 맞기는 맞았는데 너무 느리다. 타임아웃, T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T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거를 빨리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너희들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 키워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키워야 된다라고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서 워크업 돼가지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조준을 해보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유사코가 아이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요. 당금질이죠. 자꾸 망치 얘기가 나오는데 망치로 쇠를 많이 두들겨야지 이게 강한 양질의 도구가 되겠죠. 하여튼 좋아요. 이거 굉장히 유용한 스킬셋을 가르쳐주고 마인드셋도 좋은 마인드셋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해답을 찾느냐. 그렇죠. 대학이 찾는 인재에 대한 바로 이거예요. 예.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단 모든 이 요소들이 다른 AP 과목들, 애석하게도 다른 AP 과목들이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보완시켜주는 그런 거기도 하고, 이걸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밸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올림피아드를 진출을 위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1년에 4명 뽑는 올림피아 팀에 속하게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뭐 몇 년 동안 다 유사코 팀은 그 올림피아 팀은 다 중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고요. 이 유사코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하는 게 이거는 좀 다른 그 유사 시리즈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일단 1년에 3번 정도 온라인 컴피티션이 있고 온라인이에요. 어디 가지 않으셔도 돼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굉장히 프리해요. 롱 위켄드 동안에 그 자기가 답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돼요. 언어 코드가 있겠죠. copy and plagiarism 이거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그 아까 단계적으로 이제 브론즈, 실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그런 승급 레벨인 실버 이 정도까지만 가도 AP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여러 번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도 보고 자꾸 인커리지도 해보고 했는데 솔직히 실버에서 골드 올라가고 골드에서 플랫 가고 플랫에서 지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이 나는 올림픽 팀에 갈 거야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어머님들이 욕심이 생기셔도 애한테 강압을 할 수도 없고 아니면 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 혼자서 막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 컨트롤 밖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누구나 공부를 하면은 실버까지는 올라가요. It's just a matter of time. 실버 이후는 시간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못 올라간 애들이 생기는데 실버까지는 시간만 쏟으면 돼요. 그런데 실버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문제도 APCSA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10개 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정도면 임팩트가 같나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APCSA를 하고 나서 도전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엉뚱하게 옆에서 내 아이는 8학년인데 이번에 실버 땄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학생마다 사람마다 그 적성이 다릅니다. 하지만 실버까지 가는 거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간을 써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원서에서 임팩트라는 것은 다른 컴퓨터 사이언스 학교에서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건 개런티는 아닙니다만 저희 맡겨본 학생들은 matter of time이라고 했는데 거의 100% 실버까지는 보내죠. 브론즈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participate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게 브론즈는 태권도 시작하면 힌트 주잖아요. 그렇죠. 힌트예요. 네. 근데 선생님 진짜 학생 정말 책임감 가지고 가르치시고 되게 차분하시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거의 100% 절대 개런티는 아니지만 실제로 제가 봐왔던 게 학생들 잘 올려 보내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믿을만한 그리고 알고리즘 띵킹 무조건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되게 강조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믿고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